일제시대의 최장수 사립학교가 울산에 있었습니다. 일본 왕을 암살하려다 체포되어 사망한 선생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학교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정기와 자존심을 지켰던 학교, 울산 시민들이 자랑해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와, 이렇게 봄비가 오는 거 보니까요, 본격적으로 봄이 예. 시작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봄입니다. 네. 이제 꽃이 활짝 폈잖아요. 네. 사방에 꽃이 피고, 그렇죠. 네, 지금 저희가 온 곳은 어디인가요? 여기는 일산동. 아, 그 울산의 동구 일산동인데 옛날에 이제 일산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 바닷가는 일산진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변입니다. 해변. 바로 그 일산동에 왔습니다. 네. 그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뭔가요? 오늘 온 거는 이제 보성학교 전시관을 찾아왔습니다. 그 우리나라 보성학교는 이제 외정시대, 일제시대 가장 길게 네. 가장 이래 25년간 이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교가 유명하죠. 그 학교 기념한 그 터와 네. 그 터에는 또 전시관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일산 해수욕장 한편에 학교가 있었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보성학교.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와, 이 전시관이 정말 잘 돼 있네요, 선생님. 예, 아기자기하게 잘 돼가 있습니다. 좁지만 뭐. 네. 근데 옛날 예. 사진이 있네요. 예, 옛날 사진 이제 요 일산동 네. 옛날 그 보성학교 그 주변의 학교 또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 진짜로 그 깡 어촌이네요. 예초인데 이게 이제 일산마을 일산리 전경입니다. 와. 그래 보면 요 보면 이제 요 대항암이잖아요. 대항암 공원. 네. 그다음에 요 맞은편에 어풍대, 어풍대지요. 네. 그리고 요 이제 바닷가 요 빛이 이제 그러니까 모래사장이고 네. 일산 해수욕장 지역이고 지금은 도시가 다 됐죠. 네. 여긴 단체 사진이네요. 보성학교 네. 전경이다. 전경이 1929년 3월 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오른쪽에 이제 요 분이 이제 성세빈 당시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학생들이 거의 뭐 많을 때 한 수백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학교였죠. 네.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가 학교였어요. 인가.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인가를 해준 참 학교로서 1945년까지 남은 유일한 학교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네. 그 대단히 중요한 학교인데 아니 바로 이 사진이 이 자리에 있던 모습이에요. 네, 바로 요 건물 요 기념관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요 학교가 있었습니다. 옛 보성학교 건물과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서슬퍼런 일제강점기에 보성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울산에 성곽자들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민족사립 보성학교는 1909년 그리고 1920년 두 차례 학교가 설립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이제 그 맞는 사실입니다. 1909년에 이제 이분이 그 우리 성세민 선생님이 뭐 1893년생이니까 1909년이면 이제 16살이만 17살 우리 나이로 네. 그때 이제 그 학교를 설립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요 바로 요 자리에 네. 그분이 이제 바로 집이 이제 뭐 뒤쪽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의장을 했습니다. 의장. 방어진의 의장. 네. 그러니까 돈이 좀 재산이 좀 있는 집안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학교를 지으면 학교 건물도 지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선생을 모셔야 되잖아요. 그쵸. 교재라든지. 네. 그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아버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성수원인데 네. 그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 성세민 선생님이 이제 그 사흘간 꿇어뜨려 가지고 방문해서 이래 막 그 연자 이래 앉아가지고 해달라고 막 빌었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허가를 얻어가지고 돈을 얻어가지고 학교를 막 지었어요. 네. 그런데 1909년에 지었는데 네. 그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규제를 받아 폐교가 됐습니다. 그 일제가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네. 해가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거의 뭐 학교가 없어졌죠. 없어져 다시 이제 그 뒤에 이제 언제입니까? 3.1운동으로 독립운동이 고정되고 민족 열기가 확산되니까 이분이 다시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때는 자기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학교를 재건을 이제 한 거죠. 이 자리에 크게 학교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뭐 선생을 초빙하고 뭐 학생들 모으고 해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1920년에 시작해가지고 1945년까지 학교 존립을 했습니다. 보시면 학교 졸업생이 있습니다. 499명, 총 21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아주 우리 학생들 이래 어려운 여건에서도 졸업생을 굉장히 많이 배출했습니다. 학교를 중간에 끊지 안 하고 네.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가면서 뭐 돈도 많이 들었겠지만 이렇게 참 학생들 많이 배출한 거는 참 대단히 뭐 이래 어떻게 보면 드문 현상으로 이래 자랑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성학교에서는 단지 공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년회 활동을 통해 민족의식도 고취시켰는데요. 소년회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와, 이 보성학교는 민족 교육의 요람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터전이었다. 보성학교 학생들은 소년회에 가입해 소년운동을 통해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소년운동은 이 무슨 말인가요, 선생님? 네, 소년은 이제 청년에 대비한 소년이죠. 네. 그걸 보면 이제 요 소년회라고 쭉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청년회라고 되어 있거든. 네. 요거는 노동, 이제 말하자면 그 노동자들, 농민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처음에 동면 소년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동면, 같은 근면하다. 똑같이 이제 일하는 소년회다.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생겨가지고 요 이제 소년회가 이제 적호 소년단, 붉은 호랑이 소년회로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붉은 호랑이는 싸우잖아요. 일본과 싸우겠다. 그런 소년들에게 이제 그 말이 의식을 심어준 거죠. 서로 자치적으로 이래 그 저항의식. 왜냐하면 바로 요 넘어가면 요 방어진 심상 소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 지금 방어진 초등학교는 일본인 학교입니다. 일본인 소년 학교거든요. 네. 거의 대비해 가지고 이제 이래 우리가 저항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애생들 모여가지고 네. 그 의식을 길렀다. 네. 그 나중에 소년동맹 동면지부라고 이 동맹이 생겨가지고 울산 전체에 그래서 동면지부가 되었다. 네. 이런 내용인데 이 적고 소년단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소년단이 이제 저항운동 그 막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그 일본 경찰이 수사도 하고 막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성학교가 존재할 수 있었던 큰 이유. 바로 교장 선생님과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어 가능했는데요. 일왕저격을 모의한 분이 계실 정도로 이곳 선생님들은 남달랐습니다. 이분이 교장이신데 예. 16살 때 이제 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어떤 생각으로 뭐 했을까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집안이 아주 그 창녕성씨거든요. 네. 성삼문 선생. 그 후손이 이제 어느 해 이제 이쪽에 이제 전입을 했는데 네. 그 부친이 아주 자수성가형이었대요. 부친이 그 아주 훌륭한 분이었대. 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 자기 동생 성세륜이라고 같이 이제 학교를 만들었는데 네.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는 그 학교를 지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국회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할 일이 많잖아요. 산업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나서가지고 자기 재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지었는데 운영도 굉장히 투명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항상 공개하고 선생들을 격려하고 그런 굉장히 인격적인 모범이 됐대요. 아, 여기 보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이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가 25년 학교를 운영하면서 뭐 10수명의 선생들이 등장을 하죠. 네. 그 중에는 뭐 울산에 뭐 토박이 분도 있고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 또 뭐 거쳐간 분들 대부분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본인들이 관여를 안 하니까 뭐 그런 교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의식 있는 사람들,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다 그 선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 서진문 선생 같은 분은 그 바로 집이 이제 원래 집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요 바로 요 서시. 네. 또 이분이 그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이 서인충 장군의 직계 후손이라 그래요. 임진왜란때 그 저항 가장 용감한 그 의병장이었잖아요. 네. 그분이 바로 후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나중에 1928년에 일본 일왕 즉위식에서 일본 왕을 암살할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 그 계획이 이제 진행하다가 누설이 된 겁니다. 사전에 누설되니까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가지고 그 일본에서 뭐 공문 받고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이듬해 추록이 됐는데 추록된 지 하루 만에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루 만에 사망하고 노동자 장례후 1929년에 동면 화정동에 안장이 됐다. 묘가 저 뒤에 있거든요. 저희가 윤봉길 의사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 일왕을 그 암살하려는 서진문 분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네. 이게 그 당시 유명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암살 시도를 했다. 이거는 이제 그 검찰 조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조선인들이 이제 일왕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기소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 예비금속이라고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 의심증은 사람 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뭐도 그래 했지만 대한민국도 한때 그랬어요. 이 의심증은 사람 막 집어넣는다고 미리. 그리고 예비금속에서 체포가 됐다는 거죠. 그 체포됐는데 그때 이제 그 중에 좀 지도자급은 이래 말하자면 공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검찰 송치를 하는데 그 의견에 보면 일왕 그 저격을 하려고 했다, 모의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체포가 되고 그때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가장 대표급으로 그래서 이분이 말하자면 체포되고 고문도 받은 거죠. 일왕 저격을 모의한 서진문 선생. 이런 분이 울산에 있었단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와, 이 장례식장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요. 사진 꽃상녀잖아요. 네. 꽃상녀 보이네요. 그러니까 상녀가 딱 학생들 따라가고 네.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이제 연결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 선생님이 별세하셨습니다. 1938년 6월 25일 날 46세 일교 서가했다. 그래서 분사였다, 분사. 분사라는 게 뭐? 분통이 터져서 별세했다. 그러니까 막 교장지에 쫓겨나고 네. 막 하니까 참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별세했다. 그렇습니다. 16세에 보성학교를 설립한 성각자 성세빈 선생. 일제의 탄압에 결국은 분사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각자가 울산에 있었단 사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성학교, 우리 울산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보성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을 이룬다는 뜻이잖아요. 보편적인 어떤 정신을 네. 심어주고 또 이래 사람을 인격을 이룬다. 뭐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꺼지지 않는 빛 보성의 불꽃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신을 영원히 이어가지고 참 우리가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 또 민족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정신을 늘 참 새삼 우리가 반추하고 또 지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민족 계몽과 항일 정신을 교육했던 보성학교. 성세빈 선생은 교육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제를 털어 학교를 설립했는데요. 그 역사의 현장, 보성학교 전시관, 주말 나들이 강추합니다.